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편이 지난 5월달에 돌아가셨어요. 꿈에 저한테 나타나 화를 많이 내는 꿈을 꾸었는데, 그리고 얼마 뒤 작은 딸이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또 집에 찾아와 화를 먼저보다 더 많이 내면서 저를 잡으려고 하는데, 급하게 피하는 바람에 붙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큰딸이 꿈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엄마를 죽이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또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무섭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 꿈은 예지몽이 맞습니다. 남편분이 처음에 나타난 것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이를 잘 대처하지 못함을 나무라는 거예요. 하지만 큰 따님이 꾸신 꿈은 예지몽이 아닙니다. 네, 예지몽은 반드시 본인이 꾸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니 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두 번째로, 교수님 강의를 빼놓지 않고 잘 듣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주방 아일랜드 식탁 위에 옛날식 정수기 물통이 플라스틱으로 둥글게 되어 있고, 위에서 수돗물을 부어서 여과되어 밑에 통으로 차여 있어 받아 먹을 수 있는 건데, 물통이 환히 보이는데 안 보이는 대로 옮기든 뭘로 씌워서 가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굳이 그러시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정수기만 깨끗하게 잘 청소하시고 잘 보관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빨래도 뒤집어서 널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양말을 뒤집어 벗지 말라고 한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말하는 거예요. 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의미이죠. 하지만 빨래를 넣는 것은 이와 다른 것이죠. 괜찮습니다. 편하게 그냥 넣으세요. 네 번째로, 집 입구에 동전을 두어서는 안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간혹 옛날 집 방바닥에 동전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었죠. 네, 이는 무속적인 것이라서 풍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편하게 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로, 교수님 안녕하세요. 대학 졸업 후 첫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 방에는 어떤 그림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저는 이런 경우에 물이 잘 흐르는 그림이나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그림을 추천해 드리곤 합니다. 이것은 번영과 성취를 말하니까요. 여섯 번째로, 남편이 지갑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서 현금이나 동전을 양복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남편분에게 지갑을 하나 선물하세요. 여러분, 이 지갑은 굳이 돈만 넣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도 가지고 다녀야 할 것이고, 또 카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돈을 주머니에 넣는 것은 풍수적인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로, 교수님 18K 이하 금에는 알러지가 있으면 백금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백금도 아주 좋은 풍수 소품입니다. 다만 이 백금은 겨울에는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여덟 번째로, 1년 전 영상에서는 남동쪽에 침대머리를 두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불빛만 피하면 된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 질문은 풍수의 선우를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남쪽이나 남동쪽 당연히 이야기를 했겠죠. 네, 과거 풍수에서는 이것이 원칙이었으니까요. 여러분, 과거에는 조명이나 불빛 이런 것들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명이 아주 중요하고 또 이것이 아주 많기에 이것을 유독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먼저가 조명이고 다음이 방향이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아홉 번째로, 소파를 위치에 못 넣는 경우 협탁을 놓으면 좋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소파의 주장의 자리는 명예와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네, 하여 당연히 놓여야 할 자리, 모든 사람들이 훤히 보이는 그 자리가 당연히 주장의 자리이지만 피치 못해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가 있겠죠. 네, 그럴 때는 그 자리에 권위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 협탁을 꼭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열 번째로, 그런데 개명 후 좋아지려면 주변인들이 그 이름으로 불러야 효과가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어릴 적 이름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는데 성인이 된 후에도 바꿔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개명을 하여도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으면 그 효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 저는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지 않을 분에게는 아예 이름을 지어드리지도 않습니다. 물론 성인이 된 후라도 기분 좋은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면 이것은 아주 좋은 일이겠죠. 네, 이름은 후천운이라고 말을 하니까요. 11번째로, 이사 전 아이방을 꾸미기 위해서 찾다가 오게 되었어요. 어두운 색이라 하면 어느 색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밝은 색이라도 햇볕이 안 들어오는 암막 커튼도 있어서요. 천색이 어두워야 하는 것이죠. 여자아이 방이지만 워낙 활동적이고 왜 저리 방방 뛰나 했더니 남자 같거든요. 어두운 색을 어떤 색으로 해줘야 하나 고민이 되어서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아이의 방이라면 커튼색만 짙은 색, 또 무거운 암막 커튼 정도로도 충분할 듯 합니다. 네, 편안함과 포근함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2번째로, 불가피하게 입구 쪽에 소파를 놓을 경우 협탁 옆에는 다른 물건들을 놔둬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가능하면 주장의 자리에는 소파와 협탁만 놓아두는 것이 좋아요. 다른 물건들은 이 자리를 제외한 다른 곳에 놓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3번째로 침대가 현관문과 창문의 일직선에 위치해 있는데 책장 같은 걸로 안 보이게 가리는 건 안 될까요? 침대를 둘 곳이 없어서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현관으로 들어와서 침대의 머리가 바로 보여서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무엇인가로 가리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4번째로 선생님 말씀처럼 소파 위치에 소파를 놓으면 좋겠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위치에 소파를 놓을 경우에는 거실 창밖으로 장례식장이 바라보여서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등지고 소파를 놓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13년째 거주 중인데요. 이사 올 때부터 장례식장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이사 오고 4년 뒤에 들어섰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례식장을 안 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파트 거실 구조가 TV를 설치하게 된 위치가 현관문을 등지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래서 이런 경우에 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사진으로도 보여드렸었죠.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소파 옆에 협탁을 하나 두시고요. 그 위에 화병을 하나 올려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15번째로 화장대가 벽 가운데 부분에 쑥 들어가서 붙박이로 있어서 누웠을 때 침대를 비춰요. 옮길 수가 없는데 커튼으로 거울을 가리면 괜찮을까요? 그리고 침대 머리는 남향이 창문인데 할 수 없이 서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붙박이장에 거울이 붙어 있는 듯 한데요. 네, 이것은 뭐 어쩔 수 없죠. 대신 꼭 불을 다 끄고 주무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침실은 잠잘 때 이외에는 가능한 이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침대의 방향은 우선 조명을 생각하시고 이 조명이 직접 보이지만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16번째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이는 반드시 태우시던가 아니면 처리업체에 맡기셔야 합니다. 다른 유품은 몰라도 이 장롱만큼은 절대 고인이 쓰시던 것을 같이 쓰셔서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17번째로 궁금한 거는 서양에서는 중고거래도 엄청 많이 하고 심지어 돌아가신 분 살림 옷가지들을 대놓고 벼룩시장도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데 우리랑 무슨 차이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들은 반드시 돈을 주고 서로 구매를 하고 판매를 하죠. 그리고 그들도 불길한 물건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네, 오히려 서양에서 흉가이니 귀신 씌인 물건이니 하는 소리를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에서 심령과학이니 퇴마의식이니 마녀사냥이니 하는 말들이 만들어졌어요. 네,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죠. 그리고 또한 요즘은 풍수 이야기를 서양에서 더 많이 합니다. 18번째로 다른 분들은 문이랑 가장 깊은 대각선 방향이 취재위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반대, 즉 머리가 문 쪽, 다리가 안쪽이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는 예전에는 조명이 지금과 같지 않아서 이 조명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네, 그리하여 다른 것보다 우선 방향을 중요시했죠. 또 찬바람에 유독 신경을 많이 쓰고 바람이 강하게 들어오는 문 쪽은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찬바람이 예전과 같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가정은 거의 없죠. 여러분, 예전에는 윗목에 둔 물그릇이 얼 정도로 외풍이 심했었습니다. 19번째로 베개에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도 침대 위치가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이 편안한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침대를 사용하는 두 부부분이 모두 잠잘 때는 업어가도 모를 정도의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20번째로 교수님, 먹는 굵은 소금은 어디에 두나요? 저희 집은 주방 쪽 베란다에 두고 먹는데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금은 그 어떠한 풍수적인 연유도 없는 거예요. 네, 이것은 단지 무속적인 비방이거나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에게 들어온 일본의 무속적인 사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학계의 의견입니다. 네, 풍수적으로는 아무 곳에나 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21번째로 칼꽂이는 싱크대 위에 둬야 하나요? 안 보이는 곳에 둬야 하나요? 어디선가 들은 듯한데 보이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이에요. 네, 칼끝이 보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와 칼꽂이에 관해서 혼돈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칼꽂이가 있는 것이라면 어디에 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칼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곳에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2번째로 초하룻날 아들한테 전세보증금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초하룻날 보내면 돈복이 막히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는 첫 손님, 첫 만남, 이런 시작의 의미이니 풍수적인 의미보다 무속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23번째로 복층 원룸에 사는 경우 위의 풍수 구조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저는 복층을 침실로 쓰고 1층은 거실 겸 공부하는 서재, 식사하는 부엌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다락방에서는 잠자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복층을 침실로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예전 다락방은 지금과 달리 아주 불편했었죠. 또한 예전 어르신들은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하여 다락방에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복층이라도 아주 편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네,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4번째로 19년 전 시부모님 두 분 모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한복을 입고 두 분 함께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두었는데요. 이거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 사진은 깨끗한 종이로 잘 포장을 하셔서 종이상자에 잘 넣으셔서 따로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5번째로 아버지 유품인 안경을 20년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유품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어디서 얘기를 하던데 이거 버리는 게 맞는 걸까요? 버리면 어떤 방법으로 버려야 할까요? 그냥 쓰레기 봉투에 버려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고이 잘 보관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예전에도 가락지를 몇 대에 걸쳐 물려주곤 했잖아요. 네, 부모님을 회상하시는 좋은 유품이 될 것입니다.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시고 못다 해드린 마음 잊지 마시고 그 마음을 자녀분에게 행동으로 전하세요. 큰 복을 얻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